전북특별자치도 김관영 지사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지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뵙고 싶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국민들에게 전북특별자치도 아직 생소해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 특별자치도 출범의 의미 그리고 비전까지 좀 듣고 싶은데요. 말씀해 주시죠. 네, 저희가 전라북도라는 이름을 128년 동안 써오다가 올 1월 18일부터 전북특별자치도라는 이름으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저희가 이름을 바꾸면서까지 변화를 시도한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는 새로운 기회를 잡아서 전북을 새로운 발전의 모멘텀을 마련하자는 뜻인데요. 핵심은 미래 첨단 정책의 테스트베드를 전북이 지향한다는 겁니다. 생명 경제 도시를 지향하면서도 다른 지역에서 해외에서 하는 정책 중에 대한민국에서 안 되는 정책들을 전북에서 먼저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고 3년 내지 5년 정도의 시범 기간을 걸쳐서 다른 지역으로 확산하는 그 전진기지로 전북을 활용하자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네. 자, 전북특별자치도가 정책의 테스트베드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강조하셨는데 지금 얘기해 주신 내용 말고 또 추가적으로 검토될 수 있는 부분들은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러면 어떤 부분을 테스트베드를 할 것이냐라는 것이 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전북이 그동안 가장 잘 해온 농생명 산업 분야에 관해서 지금은 농생명 산업이 재배하고 생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가공, 관광까지 이루어지는 소위 6차 산업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농지가 어떤 때는 가공단지로 어떤 때는 관광단지로 전용이 되어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동안은 농지 전용을 하려면 모두 농림부 장관에게 건의를 해서 허가를 받아야 됐지만 저희가 농생명 산업지구를 지정하면 그 지정된 지구 안에서는 농지 전용 권한을 도지사가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신속하고 지역에 맞는 산업을 발전시킬 수가 있는 것이죠. 또 하나만 말씀드리면 산악관광 지구를 특구를 만들어서 산악관광에 관한 많은 인허가 권한을 도지사가 행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에 많은 산악지대가 있지만 전 세계 관광의 약 15%를 차지하고 있는 산악관광은 굉장히 뒤져 있거든요. 이 부분을 전북이 먼저 개발과 조화를 이루면서 저희가 한번 전북에서 먼저 해보자. 이런 데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네. 자, 경제도지사, 세일즈도지사를 표방하면서 경제 중심으로 도정을 구상하고 운영하고 계십니다. 지금까지의 성과를 자체적으로 좀 평가하신 부분이 있을까요? 네, 저는 지역이 살려면 결국은 쓸만한 일자리가 많아야 청년들이 떠나지 않는다. 그러면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방법은 저는 세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전북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들이 잘 되게 해야 되고, 새로운 기업들을 유치해야 되고, 또 청년들의 창업 열기를 기업 창업으로 연결시키는 창업 생태계를 만드는 것. 이 세 개의 방향으로 일을 그동안 해왔는데요. 새로운 기업을 유치하는 것은 전북이 그동안 10년 동안 약 15조 원의 투자 유치 실적이 있었는데 다행히도 저희가 도지사 취임하고 2년 동안 약 13조 원 정도의 투자 유치 실적을 거뒀습니다. 그리고 이미 기업을 하고 있는 분들의 생산성을 높여서 그분들이 기업을 더 잘하게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기업의 생산 공정이라든가 생산성을 증가시키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것에 대한민국에서 가장 좋은 상품이 삼성전자형 스마트 팩토리 개선 사업인데요. 이것을 전북과 삼성전자가 손잡고 전국자치단체에서 최초로 삼성전자에서 그 일만을 전담하고 있는 멘토 중에 저희가 퇴직하신 분을 30분을 스카우트를 해서 전북만을 이 자문하는 그 자문단으로 멘토단으로 저희가 모셨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1년에 100개 기업씩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 창업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동안 창업펀드가 전북이 약 2천억 원 정도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제가 임기 4년 동안 매년 2천억 원씩 8천억 원을 더 보강해서 1조 원의 창업펀드를 조성하기 위한 목표를 가지고 현재까지 7,600억 원을 조성을 했습니다.
창업 생태계가 서서히 진행이 되면서 청년들이 창업하는 숫자가 상당히 지금 늘어나고 있는 좋은 추세가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많은 성과를 이뤄내셨지만 이게 저절로 된 건 아니잖아요. 정말 힘드셨을 것 같은데 네. 특별히 어려웠던 점 들려주신다면 뭘 꼽으시겠습니까? 저는 일을 하면서 결국은 도정이라고 하는 것은 도지사의 아이디어를 실행하는 우리 도청의 공무원들이 같이 혁신하자, 또 스크럼을 짜고 같이 가자라고 하는 동지 의식을 갖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됐기 때문에 처음에 제가 도지사가 돼서 업무 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그동안 관례적으로 국장이 업무 보고하고 과장들이 배석하던 그런 관행에서 벗어나서 우리 도정의 핵심인 사무관급 팀장들로부터 직접 업무 보고를 다 받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팀장님들에게 타지자체에서 가장 잘하고 있는 일, 또 해외 사례 중에 우리 도에 도입할 만한 것을 벤치마킹을 해서 하나씩 발표해 주십시오라고 했는데 제가 첫 해에 262건을 보고를 받았는데 제가 놀랐습니다. 하나도 버릴 게 없어요. 262건을 다 채택했습니다. 제가 첫 해 성과에 너무 놀라서 두 번째 해는 323명에게 보고를 받고 그 중에 300건을 또 채택을 했습니다. 도가 바뀌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새로운 정책을 채택하다가 보니까 저희가 사실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올해는 발상의 전환을 해서 올해는 버리는 경쟁을 또 해보자. 그동안 관행적으로 해오던 일들을 과감하게 버리고 예산을 줄이는 그런 축소의 게임을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실 이런 발표들이 앞으로 9월달, 10월달에 있을 예정인데 상당히 어떤 발표가 될지 상당히 기대됩니다. 네. 자,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지역별 정책 실현이라는 것이 필요한데 이런 걸 위해서 중앙정부가 가장 좀 먼저 해야 할 건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하세요? 대한민국 중앙정부는 오랫동안 대한민국 17개 시도를 똑같이 균일하게 또 형평성에만 의존하면서 행정을 쉽게 해오던 것이 관행이었습니다. 이제는 각 지역의 특성을 맞춰서 그 지역의 특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찾고 그거를 주장하는 지방정부에게 권한을 과감하게 내려주고 그럼 한번 해봐라 라고 격려해주는 그런 것이 저는 너무 필요하다고 보고요. 저희가 특별자치도를 만들고 각종 특례를 법에다가 반영해야지 이게 특례가 실행되는데 그 과정에서 특례 하나를 받기 위해서 중앙부처와 보통 5번에서 10번 회의를 하고 설득을 합니다. 정말 힘들어요. 중앙부처는 뭐를 달라고 그러면 당신네가 먼저 시작하면 다른 데도 달라고 하기 때문에 안 됩니다. 이 얘기부터 무조건 해요. 그러나 먼저 그럼 당신들이 먼저 한번 해보고 여기서 잘하는 거는 전국으로 확산 한번 시켜보자 라고 하는 과감한 권한 이양, 여기에 따른 재정 지원, 이런 것들이 따라줬을 때 저는 중앙과 지방이 같이 힘을 모아서 지방 소멸위기를 극복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장을 가장 잘하는 사람들은 지방이죠. 지방이 선도하고 주장하는 것을 과감하게 믿고 지원해주는 중앙정부의 자세가 꼭 절실하다.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끝으로 국민들에게 전북특별자치도를 한마디로 좀 각인할 수 있게 소개를 좀 해주신다면요? 전북 하면 맛의 고향, 또 예향의 고향이라고 합니다. 문화가 살아있고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유행이고 대한민국이 자부심을 가질 만한 K컬처의 뿌리 중에 뿌리가 전북에 다 보존되어 있습니다. K컬처의 핵심은 의식주에서 비롯되는 것이죠. 한복, 한식, 한옥, 또 판소리, 한지까지 이런 모든 문화가 가장 잘 보존되어 있는 한국 속의 한국이 바로 전북입니다. 저희가 이것을 현대에 맞게 문화산업으로 잘 만들어서 우리 국민들께 보급하려고 합니다. 또 저희가 지향하는 특별자치도의 이 테스트베드를 확산시켜서 전북이 가는 길이 대한민국이 가는 길이 되게 하겠다. 그 길을 꼭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아유, 놀라운 일 만들어가고 계시네요. 저희도 응원하겠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김관영 지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